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파동의 간섭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0초일 때 진동수가 F이고 진폭이 1cm인 두 파동이 줄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파동의 속력은 같고 그리고 줄 위의 점 P는 5초일 때 처음으로 변이의 크기가 2가 된대요. 그럼 내가 이 P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차피 두 파동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칸수랑 얘가 이동하는 칸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파동의 첫 번째 골은 3칸 떨어져 있죠. 그럼 얘가 3칸을 이동해서 P점에 왔을 때 그때는 이 오른쪽 파동도 3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3칸 움직이면은 자, 1칸, 2칸, 3칸 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파동이 도착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P에서 만나서 변이의 크기가 2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랑 여기서 동시에 마루마루가 만나거나 골골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얘는 후보에서 탈락이 된 거고 얘 가능할까요? 얘? 자, 몇 칸 움직여야지 P점까지 오죠? 1칸, 2칸, 3칸, 4칸, 5칸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파동도 5칸 떨어진 지점에 있는 1칸, 2칸, 3칸, 4칸, 5칸 얘가 와서 P에서 만난다는 건데 둘 다 마루마루기 때문에 만나면 그때 변이의 크기가 2cm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5초 동안에 이 파동은 몇 칸 움직인 거예요? 5cm 움직인 거죠. 5칸. 그러면 이 파동의 속력은 얼마가 되고 5초 동안 5cm 움직였기 때문에 속력은 1cm/s가 되는 거고 그리고 람다,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4cm가 됩니다. 그럼 주기는 얼마죠? 주기? V는 T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주기는 4초가 되고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Hz란 거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푼 거랑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지금 가에서는 진폭이 다른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는 가에서 1초 후에 지금 여기는 0초 때고 여기서는 1초겠죠? 그때 이렇게 중첩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걸 기준으로 왼쪽 한번 봐보세요. 아직 A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여기만 변이가 3cm가 됐다는 거는 이 근처에서만 겹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마루랑 여기서 마루가 겹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의심 가는 지점이 얘랑 얘, 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만났어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점을 먼저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떨어져 있죠. 근데 얘도 몇 칸 떨어져 있어요? 1칸, 2칸, 3칸, 4칸 떨어져 있네요. 그럼 그 얘기는 얘도 4칸 움직이고 이 a도 4칸 움직여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초 동안 4cm 움직였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가 돼요? 4cm/s가 되는 거고 그리고 람다는 얼마? 4cm가 되고 그러면 주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기억! A의 속력은 2cm/s다. 틀립니다. 4예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주기는 1초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T 2초일 때 x-5cm인 지점에서 변이의 크기는 3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마이너스 5인 지점은 여기죠. 자, 그때 2초라고 돼 있잖아요. 2초. 그럼 나는 1초에 몇 cm씩 움직일 수 있었죠? 1초에 4cm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초면 8cm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걸로부터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8cm 떨어진 지점에서 누가 왔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8c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얘가 온 거네요. 그죠? 오른쪽에서는 얘가 오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8칸 옮겨보면은 이 A의 마루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의 1cm라는 변이랑 B의 2cm라는 변이가 중첩되기 때문에 거기서 변이의 크기는 3cm라는 게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파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P는 현재 골골 보강 간섭이고 그리고 Q는
상쇄 간섭이죠. 그럼 Q는 계속 이런 상쇄 간섭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얘가 Q가 될 테고, 그리고 P는 어때요? 현재 골골 보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을 반복하겠죠? 따라서 니은이 되는 겁니다. P는. 그래서 PQ 순서대로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림 나는 R에서 중첩된 걸 나타낸 거래요. 현재 점선이니까 골골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띈 거고, 그리고 주기가 몇 초예요? 주기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같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속력을 알고 있습니다. 속력이 5cm/s고 그 다음에 주기가 2예요. 그럼 V는 T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람다가 10cm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1초는 반주기죠. 반주기. 한 주기의 절반. 그러면 P는 근데 지금 뭐예요? P는 이미 마루, 골, 상쇄 간섭이에요. 그럼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반주기가 지나든 한 주기가 지나든 P에서는 물결파의 변이가 항상 0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디귿 2초일 때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자, 2초라는 거는 한 주기를 의미하는 거고, 한 주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최초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에서는 현재 마루마루 보강이기 때문에 2초 후, 즉 한 주기가 지난 후에도 마루마루 보강이 중첩돼서 변이가 2cm가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나는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C는 현재 마루마루 보강이네요. 자, A와 B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A는 현재 골골 보강이기 때문에 골골 보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는 현재 마루랑 골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 점 PQR을 잇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그어준 거죠. 이 직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변이가 구성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이 5점 같은 경우는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푹 파인 거고, 그러니까 골골 보강 간섭을 한 거죠. 그리고 Q에서 살짝 왼쪽 지점, 여기는 마루마루 보강 간섭 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여기가 되겠죠. 기억.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중첩된 두 물결파의 위상은 같다. Q는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과연 같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Q 또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물결파의 위상은 다르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첩된 물결파의 진폭은 O에서와 Q에서가 같다. O에서랑 Q에서 진폭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샘물 개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가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은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색깔을 여러 가지를 겹쳐서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두 지점은 변이가 계속 그대로죠. 변하지가 않죠.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상쇄 간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출렁출렁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얘네가 바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상쇄 간섭이 되겠죠? 여기도 상쇄 간섭이 될 테고.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찾아주는 거지, 이 전체의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얘가 출렁출렁 거린다고 이게 보강 간섭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보강과 상쇄가 여러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다음 문항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사진을 자료로 사용한 문제인데, 지금 교재 잘 보시면 어둡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둡게 나와 있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물결파에서 상쇄 간섭을 하는 부분을 선으로 이은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으로 이은 이 부분이 물결파의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A는 어때요? 점 A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점 B는 딱 이 선 위에 있죠. 여기서는 반대 위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 물결파는 A에서 보강 간섭한다. 맞죠? 그리고 진폭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진폭이 더 크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에서 물의 진동수는 F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두 파원에서 진동수가 둘 다 F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중첩되는 파동 또한 진동수는 F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그림과 같이 나란하게 놓인 스피커 S1과 S2 사이 중앙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2m 떨어진 점 O를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S1과 S2에서 진동수가 340Hz이고 위상과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처음으로 보강 간섭하는 지점과 상쇄 간섭하는 지점을 표시를 했더니,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O점이 됐고 상쇄 간섭하는 지점은 P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O에서 보강 간섭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 S1과 S2로부터 동일한 경로,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로차가 얼마가 돼요? 경로차가 빵이 되죠. 그러면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선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는 여기서 경로차가 반파장에 처음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 배가 되겠죠. 1을 곱한 값. 자,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S1과 S2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O에서 서로 반대이다. 아니죠. O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니은, O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m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S1과 S2에서 발생한 소리가 상쇄 간섭한다. 지금 이 거리가 1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1m를 가더라도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도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S1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의 반대로 하면, 그럼 처음에는 위상이 동일했지만 위상이 반대가 됐다는 거는 처음에 보강 간섭이 일어났던 O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실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m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스피커 A, B에서 진동수가 동그라미 기역인 소리를 같은 세기로 발생을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A와 B 사이에 이동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때 파형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때는 상쇄 간섭 때문에 소리가 가장 작은 지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랑 Y 중에 Y가 다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XY는 다랑 라의 결과를 구분 없이 나타낸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라 보겠습니다. B를 끈 후 소리의 파형을 측정했대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라가 되겠죠. 라에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다에서 상쇄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B를 꺼버리니까 A만 측정되겠죠, 소리가. 그래서 전압이, 찍히는 전압이 라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즉 처음에 얘기했던 진동수는 500Hz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지금 문제, 실험 결과에서 시간과 전압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주기는 2에다가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기 때문에 1000분의 1을 역수 취급해주시면 진동수는 500Hz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간섭한 소리의 위상은 서로 같다. 아니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상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라의 결과는 Y이다. 라의 결과는 X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A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440Hz인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같은 위상. 그리고 점 O는 두 꼭지점 PQ를 잇는 선분 PQ의 중점이다. 일단 여기서는 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피커 AB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차가 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상세 간섭한대요. 그럼 당연히 Q에서도 대칭성에 의해서 상세 간섭하겠죠. 이렇게 경로차나 이렇게 경로차나 동일할 거기 때문에. 자, 기억. Q에서 상세 간섭한다. 맞습니다. 니은.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랑 O에서 같다. P는 상세 간섭하고 O는 보강 간섭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 다음 디귿. PQ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짝수개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일단 가운데서 보강 간섭을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보강 간섭을 한다면 그 반대쪽에서도 보강 간섭을 해야 돼요. 그럼 이미 가운데 보강 간섭이 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은 홀수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험 문제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는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스피커 AB를 나란히 고정을 한다. 그 다음에 AB에서 진동수가 F이고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킨다.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X는 0에서부터 처음으로 보강 간섭하는 지점과 상세 간섭하는 지점을 기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A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를 2F로 늘린 다음에 반복한 거고, 그 다음 마는 3F로 늘린 다음에 반복을 한 겁니다. 우선 다 실험부터 살펴볼게요. 진동수가 F일 때는 보강 간섭하는 지점 당연히 처음에 X는 0이겠죠. 왜? 여기서는 경로차가 0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강 간섭을 하거든요. 위상이 동일하면. 자, 근데 상세 간섭을 하는 지점이 ED래요. ED. 즉 내가 이 ED까지의 이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파장의 1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진동수를 2배로 올리게 되면은 V는 F 람다인데 매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V는 동일할 거예요. 그럼 진동수를 2배로 올리면 람다 값은 2배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내가 이 람다 값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차가 더 조금만 나더라도 이 지점에서 반파장의 1배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 다에서 진동수를 하얀색으로 적고, 그리고 이 실험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어 볼게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진동수가 작은 쪽이 람다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경로차랑 이 경로차랑 둘 다 반파장의 1배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 분홍 색깔 파장이 더 적기 때문에 실제 경로차는 이 분홍 색깔로 하여금 측정한 게 더 적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 실험에서 3F일 때는 어때요? 그럼 얘는 D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상세 간섭을 하는 최초의 지점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기억. 라에서 측정한 소리의 세기는 여기서가 0에서가 D에서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보강이고 상세이기 때문에 보강에서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D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AB에서 발생한 소리가 X는 0에서 상세 간섭한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방금 전에 푼 문항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는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대요. 그럼 문제에서 별도로 적혀있진 않지만 이 두 스피커의 위상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 상에서 X는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2D랑 3D가 된대요. 2D랑 3D가 된대요. 자, 2D일 때는 F1일 때 진동수가, 그리고 3D일 때는 진동수가 F2일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F1과 F2의 대소를 비교하게 시키고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이게 달라지냐면, 일단 얘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각각? 경로차가 반파장의 첫 짝수배인 반파장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1으로 실험했을 때는 여기서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측정했을 때는 이 경로차가 바로 반파장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이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이 람다 값하고 이 람다 값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람다 1, 여기서는 람다 2라고 놔볼게요. 왜 람다 값이 바뀐 거예요? 진동수가 변했기 때문에 람다 값도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홍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 중에 경로차는 누가 더 큰 거죠? 내가 안쪽으로 모일수록 경로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퍼진 노란색의 경로차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경로차가 노란색이 더 크다고요. 자, 그럼 람다 1과 람다 2 중에 누가 더 큰 거죠? 경로차가 큰 노란색 쪽이 람다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그거랑 반비례하는 진동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F1과 F2 중에 F1이 더 크다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F1일 때 0과 2D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2배였죠. 그리고 여기선 반파장의 0배였죠. 그럼 그 사이에 반파장의 1배,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죠. 하나. 자, 그 다음 디귿.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물어보는 게 진동수잖아요. 근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보시면 소음 측정기를 5에 가져갔을 때는 소리가 크게 찍히죠. 근데 이거 아래로 내리다가 P까지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갑자기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그걸 조금 더 내려서 Q까지 가져오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O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던 거고, P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던 거고, 다시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것이겠죠. 근데 내가 O보다는 Q에서 살짝 더 같은 보강 간섭이긴 하지만 소리의 세기가 작아졌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두 스피커로부터 소음 측정기가 멀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리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 측정기를 굉장히 두 스피커로부터 멀리 가져가게 되면 소리의 세기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O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맞습니다. 니은. 다에서 점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점 P에서 측정된 소리의 세기는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크다. 자, 라에서는 B를 제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나 보강 간섭이 별도로 따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작겠죠. 라에서는 다시 이 상쇄 간섭 일어나는 지점에서 소리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P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맞습니다. Q에서는 S1과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반대 위상이 아니라 동일한 위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여기는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문항 바로 봅시다. 자, 이 문항은 샘물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샘물을 꼼꼼히 복습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가 F이고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포인트는 이거죠.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물결파의 속력은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PQ는 S1과 S2에서 각각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로차를 먼저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는 경로차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고 여기서 경로차는 6이 나옵니다. 근데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그리고 Q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경로차 4라는 거는 반파장의 몇 배가 되고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고 이 경로차 6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됐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총 3가지의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5Hz, 10Hz, 20Hz일 때 실험을 진행한 거고, 그럼 그걸 여기다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진동수가 얼마일 때? 5Hz일 때, 그리고 10Hz일 때, 20Hz일 때. V는 F 람다기 때문에 람다 값은 각각 얼마가 나오죠? 4와 그리고 2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는 반파장을 알 수가 있죠. 반파장은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파장은 순서대로 2와 1과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내가 경로차가 4가 되기 위해서는 2를 곱해야 되고 경로차가 6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지금 짝수고 얘는 홀수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죠. 그럼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강 상쇄, 보강 상쇄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내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되고 그리고 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6을 곱해야 돼요. 그럼 둘 다 짝수죠. 그럼 이때는 모두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8과 12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짝수여서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기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고 그리고 P는 S1과 S2로부터 각각 45cm, 40cm 떨어진 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차는 일단 5cm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진동수는 2Hz이며 그리고 속력은 20이 돼요. 그럼 람다는 얼마죠? F 람다기 때문에 람다는 10이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은 반파장, 그러니까 반파장은 5잖아요. 반파장의 1배예요. 1배. 그럼 반파장의 1배이기 때문에 홀수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 물결파의 파장은 10이다. 맞습니다. P에서 상쇄 간섭. 맞습니다. 그 다음에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파장이 2cm인 물결파를 발생시킨다면 그러면 파장이 2cm라면 이 경로차는 반파장의 몇 배예요? 반파장의 5배가 되겠죠. 그럼 그 경우에도 보강 간섭이 아니라 홀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여기선 이제 다 일상생활 활용 문제죠.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기장치에는 소리에 상쇄 간섭 현상을 이용한 구조가 있어서 소음이 줄어든다겠죠? 그럼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소음 제거 헤드폰은 헤드폰의 마이크에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헤드폰에서 발생시켜서 소음을 줄여준다. 그러면 외부 소음과 그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서로 위상이 반대겠죠. 니은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적 성질 때문에 일어난다. 맞습니다. 간섭은 파동의 성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은 초음파 쇠석술인데 이건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깨트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소음 제거 헤드폰, 소음 제거 이어폰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 진동수는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얘는 진동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이어폰은
니은의 위상과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파동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 얘는 보강, 얘는 상세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전지에 투명한 반사 방지막을 코팅하면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반사에 의한 빛 에너지 손실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증가한다. 반사 방지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반사한 빛이 어떤 위상으로 중첩되므로 어떤 간섭이 일어나.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뭔지 모르더라도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반사한 빛의 세기가 줄어든대요. 그럼 얘는 반대 위상이 되는 거고 얘는 상쇄 간섭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얘는 틀린 거고 얘는 틀렸네요. 그리고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다음 문항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죠. 자, 무반사 코팅 렌즈는 파동이 상쇄 간섭하는 거고 그리고 공기랑 코팅막 경계에서 반사하여서 공기로 진행한 빛과 그리고 코팅막과 렌즈 경계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한 빛은 서로 상쇄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반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된다. 맞습니다. 상쇄 간섭 이용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간섭에 대한 실험입니다.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고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읽어봅시다. 학생 A. 두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P는 두 소리가 만나서 보강 간섭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B.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만날 때 위상이 서로 반대라면 상쇄 간섭해. 맞죠? 그 다음에 C. 상쇄 간섭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돼.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배기관에서 소음 줄여주는 것도 상쇄 간섭을 이용한 거죠. 두 소리가 같은이 아니라 반대 위상으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소리의 진동수는, 그러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렌즈는 빛에 뭘 이용한 거예요? 굴절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무반사 코팅은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간섭. 그 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 지폐의 글자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특정 색깔이 보강 간섭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섭 문항도 다 풀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소단원 2가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 학습을 잘 해주시면 기출문제는 끝이 나니 힘내서 탄탄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